꼭 개밥 같다. 라면 먹었으면 됐지. 거기다 밥을 또 말아 먹어? 그거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도시에 사는 부잣집 친척 아이가 시골인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다가 한 말이야. 식사를 하다 말고 나와 오빠는 걔를 빤히 쳐다봤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되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안 있다가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 라면에 밥 말아 먹을까? 라고. 하지만 나는 싫다고 했어. 배고픈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밥을 말아 먹냐고. 그런데 오빠가 화를 내면서 너 걔가 개밥 같다고 해서 안 먹는 거냐? 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의 말에 오빠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었나 봐. 나는 오해라고 말했지. 사실 지금도 나는 라면 그 자체가 좋아서 라면에 파도 안 넣고 계란도 안 풀고 김치도 같이 잘 안 먹거든. 라면 끓인 양이 적을 때 그때 말고는 원래도 밥을 잘 안 말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일로 몇 번이나 더 구박하더라. 아니 재수없게 말한 건 쟨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좀 억울해했지.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오해라고 하잖아. 오해에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풀 수 있는 오해는 풀어. 네 입장을 잘 이해시키면서 말이야. 두 번째로 오해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명을 해봐도 도저히 풀 수 없겠다. 상황이 꼬인다 싶으면 그냥 기다려. 마음이 진정되면 오해를 풀기가 좀 더 쉬울 거야. 세 번째로 굳이 해명할 가치가 없는 오해는 과감하게 무시하면 돼. 상식에 안 맞는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손절해버리는 게 낫거든. 어린 시절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오해는 남자아이라는 거야. 여자아이인데 말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랑 버스를 타고 오다가 생긴 일인데 그때는 내 머리가 짧았고 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더니 고추 좀 만져보자 이래서 엄청 기겁했다. 요새 이러면 범죄가 되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다행히 함께 있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면서 얜 여자아이라고 말해주셨지만 진짜로 만질까봐 식은땀이 줄줄 났었어. 비슷한 오해는 도시로 전학을 갔을 때도 받았어. 학교에 다니기 전에 교무실에 담임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나보고 운동부였어? 라고 물어보시더라. 시골에서 와서 까매 보이니까 훈련한 줄 아셨나봐. 이런 오해는 그냥 기다리면 풀려. 내가 전학을 와서 함께 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심심해서 공부를 했거든. 그땐 만화가게도 안 했을 때여서.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반 2등을 했어. 아마 1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나쁜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 내가 남자애처럼 생겨서 그런지 싸움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사실은 진짜 호구인데 말이야. 급기야는 덩치 큰 반 여자애가 야 교실 뒤로 따라 나와 라고 하더니 한판 붙자고 하더라고. 영문도 모르고 나오라니까 나가긴 했는데 이게 왜 싸우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빠랑은 싸워봤어도 여자애를 때려본 적은 없어서 치고받고는 안 했던 것 같아. 몇 개월 뒤에 그 애는 물론 그 애 패거리랑 친해졌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그때 왜 나한테 싸움 걸었냐고. 그랬더니 그 애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봐서 재수가 없었대. 말을 걸면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여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뒤로 오해 안 받으려고 시선을 조심하는 편이야.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의 오해는 말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듣고 내 의도를 오해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고 다른 분야에 빗대서 말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미술 강의를 듣게 돼서 되게 좋았어. 그래서 강사에게 저 미술 동아리인데요. 선생님 수업 듣게 됐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꾸벅 인사를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진짜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내 말이 이상하게 들렸나 봐. 다른 수업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거야,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미술 동아리라면서 잘 봐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불쾌했다고. 같은 동아리 친구가 그 수업을 듣고 한참 뒤에 말해줬거든? 그게 너였어? 라면서. 억울했지. 내가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학점을 잘 달라고 했니? 레포트를 잘 봐달라고 했니? 대학교 때 오로지 내 관심은 졸업하기 전에 신춘문예 소설가로 당선되는 것 뿐이었고 이미 엎질러져서 엉망이 된 학점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아마 우리 학과가 개교한 이후로 달리기, 수영, 사이클로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던 선배 한 명을 빼고 나처럼 학점 낮은 애도 없었을걸? 내가 진짜로 학점 욕심이 없었다는 건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F 학점 과목이 3개나 돼서 학사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는 거 말이야. 근데 내가 뭐하러 교양 과목 강사 보고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겠니?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따질 수도 없었는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또 한 번은 군대를 제대한 동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을 꽤 많이 마시고 난 뒤에 나에게 많이 서운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내가 걔한테 잘못한 게 없었는데 라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친구 험담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걔를 나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뭔 험담을 했다는 거야? 그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걔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게 중간에 험담으로 바뀌고 네 욕했다더라 이렇게 와전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난 뒤에 내가 깨달은 거는 말을 조심하자였어.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이 남에 관해서 말하지 말자였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비수가 돼서 돌아오니까 꽂히면 꽤 아프거든. 세월이 흘러서 나는 아파트 대단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가 됐는데 가끔 남에 관해 이런저런 떠도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엔간해서 남에게 말을 옮기지 않아. 본인에게든 남에게든. 입만 잘 다물고 있어도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더라고. 말이 아닌 다른 오해들도 있어. 8년 전쯤 취재기자로 열심히 뛸 때인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 급하게 주말에 취재를 좀 가달라고. 이 취재는 사진기자가 꼭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사진기자에게 물어봤는데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간대. 그래서 카메라를 챙겨 들고 주말에 나가서 촬영을 시작했지. 촬영 장소는 축구장이었어. 초등학생 아이들 여러 명이 모여서 축구를 하며 잔디밭을 뛰어다니는데 귀엽기도 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멀리서 삑 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이들의 경기 진행을 돕는 행사 스태프 청년이었는데 나보고 아주머니, 아줌마 나가요 나가 운동장에서 나가 이러는 거야. 아마 학부모 중 한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씨발 사진 안 찍어줄까 보다 이러면서 빡쳤지. 그래도 내가 취재 다닐 때는 가급적 셔츠하고 정장 바지를 입어서 동네 마실 나온 아주머니처럼은 안 보일 텐데 말이야. 몇 시간 뒤에 축구 경기를 마친 아이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멀리서 아까 그 스텝이 눈에 띄더라고. 행사장을 촬영하고 취재하는 기자는 나뿐이어서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을 텐데 이놈 새끼가 사과를 안 하고 쌩 까는 거야. 물론 내가 한눈에 딱 봤을 때 업무 때문에 온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격식 있게 입고 다니는 편은 아니야. 노력은 하지만 나중에 기사를 받아보고 나면 다들 좋아해. 내가 기사를 겁나 잘 쓰거든. 그날 오해받고 빈정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 그리고 말야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관리자가 되는데 나는 리더십이 별로 없어. 직원들이 10 몇 명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직원 중 2명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고 막 고성이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어.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불러다가 내가 열심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부르길래 가보니까 그중 한 명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감동해서 가슴이 뭉클해졌지. 일은 그렇게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을 때 둘 중 한 사람이 사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말했대. 사장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나 때문에 나간다고 했다는 거야. 팀장 때문에. 팀장이 다른 한쪽 편만 들어서 기분이 나빴대. 나는 깜짝 놀랐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일부러 차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일을 하다 보면 고마워 잘했어 좋은데? 하거나 이건 아니지 다시 좀 해줄래? 별론데 이렇게 작업물을 빠꾸시킬 때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닐까? 게다가 누군가가 서운하다고 퇴사를 하면 그 빈자리를 결국 내가 메꿔야 해서 내가 힘든데 내가 뭐하러 그러겠니? 물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차별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은연중에 내가 그런 내색을 했을 수 있기도 한데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황만 더 나빠지니까 어쩌겠니? 오해 중에서도 이렇게 풀기 어려운 오해를 마주할 때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기보다 마음의 쓰레기통 안에 넣고 치워버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미움, 갈등, 실망 이런 감정들에도 이제는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 괜히 나만 피곤해지니까 말이야. 내가 진짜로 그랬으면 미움받는 게 많이 괴로웠을 텐데 내가 안 그랬으니까 괜찮아. 신경을 안 쓰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좋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러려니 넘어갈 수 없는 오해들도 있어. 내가 딴 건 좀 참는 편인데 무례한 건 못 참는단 말이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클라이언트 회사의 팀장과 아침에 일 이야기로 전화통화를 했어.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일하는 대리가 오후에 전화를 해서 따지는 거야. 아까 저희 팀장님과 아침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한 대로 안 하셨어요? 라면서 말이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계속 우기는 거야. 자기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면서. 끝까지 우기길래 내가 버럭 화를 냈어.
아니 당사자가 말을 안 했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다 있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클라이언트라 넘어가 주려고 했어.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얘가 또 무례하게 전화를 했어. 퇴근 무렵이 다 된 것 같은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스피커폰이거든요? 팀장님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야. 나도 꼭지가 돌았지? 솔직히 나 기자라서 통화 내용 녹음되게 설정돼 있고 녹음한 파일 까주면서 욕하고 싶긴 했는데 그냥 지랄지랄 해주고 말았어. 이런 일과는 반대로 클라이언트 대신 내가 오해를 받고 참아준 경우도 있어. 방어막이 돼준 거지. 만약 내가 뒤집어 써주지 않았다면 대중들에게 욕을 먹을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오해를 풀기 위해 버티면서 끝까지 싸우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내가 아는 한 30대 여성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설명하자면 이래. 이 아이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바로 옆 칸에서는 날라리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 그런데 교사가 화장실로 들어오더니 이 아이에게 왜 담배를 피냐면서 뺨을 세게 때렸어. 사실 얘는 되게 얌전한 스타일의 평범하거든?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소문난 애들과는 겉모습부터가 많이 달랐어서 왜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 사실 이해도 안 되긴 해. 뺨을 맞은 얘는 담배를 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교무실로 따라가서 선생님에게 따졌어. 자기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부모님을 오시라고 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선생님은 아마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담배를 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야. 하지만 끝내 모른 척했지. 두 사람 다 이게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걸 알았지만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어. 학생은 학교 측에 계속 항의했지만 결국 자기 발로 학교를 떠났어. 자퇴한 거지. 인생의 스텝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너무 일찍 꼬여버린 거지. 큰 오해를 해놓고 사과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 난처한 상황이라도 꼭 사과는 하자. 사과는 빠를수록 좋아. 이건 재밌으라고 해보는 얘긴데 오해와 사과에 관한 내 흑역사를 하나 깔게. 예전에는 카드 전표라는 영수증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 그러니까 현재 남편이지,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땡땡장이라고 쓰여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땡땡장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마크가 있던 여관이나 모텔들이었어. 인터넷 포털이 없는 시절이라 그 가게 이름을 넣고 검색해볼 수도 없었지. 내가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아니라서 당장 따졌지. 이남장이라니 어느 호텔이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 여기 설렁탕집이야. 음식점 말이야. 그때 나는 내 실수라는 걸 깨닫자마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깨갱해서 3초 만에 사과했다. 물론 이런 사과는 쉽지만 사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긴 하지. 그리고 오해를 풀 때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카톡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카톡 메시지가 짧으면 그 안에 내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고 상대도 이해시킬 수가 없어. 그렇다고 구구절절 길게 쓰면 상대가 안 읽는다. 구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해명을 하려면 사건의 배경부터 기승전결로 설명을 해야 하고 나처럼 소심한 사람은 문자 쓰는 데만 1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쓸 텐데 상대는 읽다 말고 화면을 꺼버리지. 내 마음도 덩달아 꺼져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엔간하면 직접 말로 설명해. 사실 휴대폰 문자는 거꾸로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어감이 전달이 안 되니까 더 그렇지? 예를 들어볼까? 내가 해명을 했더니 상대가 답장으로 그래 알겠어 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생각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그래 알겠어 라고 내가 읽는다면 알겠고 고마해라 좀 우리 끝내자 라고 생각하겠지? 또 보자. 내가 뭐야 라고 한 말을 상대가 뭐야 라고 읽으면 귀엽다고 생각할 거고 와 이거 뭐야 라고 읽으면 내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뭐야 라고 읽으면 내가 불쾌했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어. 딱 두 글자인데 이렇게 상대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엔간하면 문자 말고 말로 오해를 풀어. 솔직히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오해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되게 재수없다. 기분 나빠. 잘난 척 하기는 이러면서 욕이나 오해를 푸지게 받을 수도 있지. 아무리 내 귀에 이런 욕이 안 들린다 마인드 컨트롤 해도 사실은 더 신경 쓰여.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 같아. 오해나 비난 때문에 마음의 시소가 기울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나를 믿고 중심을 잡는 거지.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나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야. 내가 오해 따위로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무게중심을 잡는 거지. 간혹 근거 없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가치 없는 오해는 신경 쓰지 마. 대응해봐야 내 인생의 손해일 뿐이야. 나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네 개의 나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야. 첫째로 실제 나, 진짜 내가 있고, 둘째로 남들이 보는 나,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있지. 마지막으로 나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 그런데 남들 생각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빼고 실제 나와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같아진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언젠가 너도 오해였다는 거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이야. 사실 인생 딱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여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서 더 이상 감정 낭비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 남의 생각에 남의 오해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 네 인생 네 거잖아. 남이 함부로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 알았지? 끝.